안녕하세요. 인하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있는 김명욱입니다. 병원을 방문하는 이제 그 아동들이 이제 소아재활이 필요한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. 사실 그 발달이 이제 이렇게 지연되는 그 대부분의 이제 문제들이 다 그 소아재활 치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, 또 아이들이 이게 커가면서 어떤 그 비정상적인 이제 증상을 보일 때 또 그런 아이들이 또 이제 소아재활을 받게 되는데요. 예를 들면 뇌성마비로 대표되는 뇌병변이라든지 아이들에서 생길 수 있는 뇌종양도 있을 수 있고 뇌수막염 같은 부분, 또 어떤 뇌를 다치기도 하니까요. 그런 경우들이 다 이제 소아재활 대상이 되는데,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그 뇌성마비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라 할 수 있는데, 그 뇌성마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약간 소아마비하고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으세요. 그러니까 뇌성마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그 태아 때나 아니면 그 출산 딱 한 그 시기, 아니면 또 조금 그 출생 이후에도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그 뇌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기거나 뇌에 어떤 출혈 같은 게 발생이 되거나, 아니면 너무 그 미숙아로 출생을 하면서 뇌가 아직 성숙이 안 된 상태에서 태어나면서 어떤 호흡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주로 그 뇌성마비가 오게 되는데, 그 뇌성마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아이들이 시각적인 문제, 또 청각적인 문제, 또는 인지, 언어, 그런 좀 합병증들을 또 많이 갖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,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이제 그 좀 익숙한 쪽은 오히려 이제 근골격계 질환 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형발이라든지 척추측만증 이런 질환들도 거의 다 포함이 되고, 태어날 때부터 예를 들면 이렇게 사경 같은 게 있다든지, 이제 사경은 이제 정식 이름은 선천성 근성사경이라고 부르거든요. 이게 사실 그 좀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, 태어날 때 아이들이 이렇게 아주 영한데도 이렇게 고개가 좀 이렇게 틀어져서 나오는 아이들이에요.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좀 돌아가 있는 그런 경우인데, 이렇게 보면 몽골 같은 게 어느 한쪽 목 근육에서 만져지게 되는데요. 그게 이제 사경이 오는 이유 자체가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, 대체로 보면 그 엄마 뱃속에서 그 어떤 자세가 좀 불편하게 머리가 낑겨서 있다든지, 아니면 좀 거꾸로 이렇게 들어섰다고 하잖아요. 역위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든지, 출산하는 과정에서 목 근육이나 이런 데 좀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거기에 혈종 같은 게 생기거나 그런 것도 이제 그 사경의 원인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런 사경은 굉장히 좀 빠른 치료가 필요하고, 재활 치료로 또 굉장히 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. 그러니까 사실 그 어느 한쪽 이제 그 근육에 이제 그게 발생을 하는데, 그 근육이 보통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근육이에요. 그 목의 그 옆에 이렇게 귀 뒤부터 이렇게 그 쇄골 쪽까지 이렇게 있는 근육이죠. 근육이 이제 몽골이 생기면서 거기가 근육이 딱딱하고 짧아지고 이렇게 그쪽으로 힘이 들어가요. 그러면 그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고개가 좀 틀어지는 거죠. 반대 방향으로, 턱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. 이렇게 되는 건데, 그 아이들은 이제 근육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칭 운동을 초반에 잘 해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6개월 이내에 거의 대부분이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고 되는데, 만약에 그런 부분을 재활치료를 안 하고 많이 놓치거나 그러면은 그게 성인이 될 때까지도 고개가 틀어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고,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가 아마 거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. 초등학교 한 5, 6학년? 이제 이때쯤 이제 보통 이제 발현이 돼서, 사실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가 이 보조기, 척추 보조기를 해줘야 되거든요. 척추가 점점 휘어져 가는 그런 이제 시기에 보조기를 해주면은 더 악화되는 것을 딱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. 그 상태로는 유지할 수 있는 거죠. 왜냐면 측만증 자체가 뼈가 이제 다 자라고 나면 더 이상 휘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그게 대체로 한 15세 무렵이라고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게 사춘기 아이들이다 보니까
굉장히 외모에 대한 신경도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 측만증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제 보조기를 차게라고 하면 정말 싫어합니다. 그래서 특히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이게 굉장히 그걸 안 하려고 해요. 그러니까 뭐 밤에만 차면 안 되느냐, 뭐 몇 시간만 차면 안 되느냐. 근데 원래 이게 원칙적으로 떡시에서 씻는 시간 외에 한 23시간은 착용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힘들어하고,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도수 치료를 대신 도수 치료를 하고 싶다, 뭐 전기 자극 치료를 하고 싶다, 뭐 이런 좀 보조기가 아닌 다른 치료를 자꾸 하고 싶어 하는데, 실제로는 이제 그런 치료가 이 보조기만큼의 그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든지 잘 아이들 설득을 해서 그 아이들의 이제 보조기를 가급적 오래 차게 하고 그 시기를 잘 넘어가게 해줘야지 나중에 정말 심해지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. 사실 그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게 이제 그 얻게 되는 그런 이제 뭐 움직임 또 행동 언어 이런 것들이 이제 있거든요. 한 3개월 정도 아이가 되면 목을 좀 가눈다. 한 6개월 정도가 되면은 도움 없이도 뭐 앉아 있을 수 있다, 앉을 수 있다, 아니면 자유롭게 뒤집을 수가 있다. 또 뭐 언어 같은 경우라고 치면은 한 돌 무렵이 되면은 이제 한 단어를 아이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구사할 수가 있다. 한 두 돌 이내에는 대체로 두 단어를 좀 연결해서 어떤 뭐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. 조금 뭐 아이들이 이제 그 늦어져 있다고 해서 다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겠죠. 그래서 오차 범위도 있고 조금 빠른 아이들도 있고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이제 오차 범위를 좀 벗어난 그 이상으로 좀 늦어져 있으면은 그 아이들은 이제 재활치료 대상이 되는 거죠. 혼자 앉는 게 9개월이 지났는데도 뭐 잘 안 된다든지, 보통 아이들이 막 12개월 때 이제 걷는다 했을 때 뭐 한 18개월이 지났는데도 걷는 게 안 된다든지, 두 돌이 다 돼 가는데도 아이가 말을 전혀 구사를 하지 않는다. 뭐 세 돌이 거의 다 돼 가는데 그 문장을 못 만든다. 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분명히 이제 좀 의심이 되는 거니까,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재활의학과로 와서 또 이렇게 재활치료를 받는. 사실 뭐 이게 정말 이제 중증 뭐 뇌성마비 경우라든지 뭐 아니면 뭐 지적 장애가 심하게 있다든지 뭐 자폐성 장애 같은 이제 발달 질환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사실 이게 완치가 안 되는 거는 뭐 물론 맞는 말씀인데요. 그렇지만 우리가 재활치료라는 것이 반드시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가 꼭 완치만 목표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사실 재활치료는 그 시기에 맞춰서 어떤 시기에든지 그 도움이 좀 될 수가 있고, 또 그 자체가 이제 어떤 아이가 이렇게 회복되는데 어떤 충분한 역할을 항상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경직이라고 해서 근긴장도가 굉장히 심한 뇌성마비 아이들 중에 제일 많은 형태인데, 미숙아로 출생을 하면서 뇌 손상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그 다리가 굉장히 뻣뻣해요.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종아리 근육도 굉장히 긴장이 막 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까치발을 든다고 그러죠. 앞꿈치만으로 이렇게 비틀비틀 걷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이거든요. 그 아이들을 적절한 시기에 뭐 보틀리는 뭐 톡신 주사를 해준다든지, 관절이 너무 좀 굳어지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또 적절한 시기에 어떤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. 또 어떤 그 재활 치료를 그 부분에 적절하게 또 해주게 되면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. 대체로 장기적인 목표도 있지만은 단기적인 목표를 갖고 재활 치료를 한 번 할 때마다 새로운 또 목표가 설정이 되고, 그런 이제 목표들이 계속 쌓여가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이제 기능 회복에 쭉 연결이 돼가는. 사실 이제 우리가 재활의학과를 보통 이제 찾아오는 이제 그 아동들 이제 발달 문제를 갖고 있는 애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신체적인 발달에 지연이 좀 심한 경우가 있겠고요. 또 한쪽은 이제 인지나 뭐 언어 같은 약간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문제와 연관된 그런 쪽이 또 발달이 늦어져 있는 경우가 있겠는데요.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신체적인 발달 지연이 있는 경우는 보통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 먼저 이제 그 출생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 봐야 되겠죠.
그리고 좀 면밀하게 이제 신체적 진찰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진찰 과정에 보면 그런 움직임이 얼마만큼 적절하게 나오는지 또 자세는 아이가 똑바른지 뇌성마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근육병도 있고 또 신경질환도 있고 이제 그 다양한 질환들을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그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그 뭐 반사라든지 그런 또 아니면 뭐 긴장도가 너무 높거나 뭐 그런 건 없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거든요. 사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뇌성마비 아이들에서도 우리가 딱 태어날 때는 이렇게 있는 반사가 있어요. 아주 잠깐 있다가 없어져야 되는 원시 반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만약에 그 뇌에 손상을 받게 되면 그런 반사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3개월 이내에 없어져야 될 반사인데 그 아이가 6개월 때 왔는데 계속 그게 있더라. 그러면 그게 이제 이게 뭔가 뇌에 손상이 있구나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. 거기에 맞는 이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어요. 대운동 기능 평가라든지 뭐 베일리 영유아 발달 평가라든지 이런 아이들의 발달을 어떤 영역이 주로 좀 많이 좀 지연되어 있나 구분해 볼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. 뇌성마비처럼 거의 보이는데 실제로는 다른 질환, 유전 질환인 경우가 있는데 뭐 세가병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병은 이제 뭐 이렇게 그 이제 유전의 어떤 그 약간 돌연변이 같은 걸로 해서 발생되는 질환인데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약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. 아주 극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를 만약에 그냥 유전 질환이 아니고 뇌성마비로 판단을 하게 되면 계속 이제 재활 치료만 하게 되고 그 약을 쓰지 않으면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도 그 상태에서 머물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도 아마 몇 년 전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경우도 있었어요. 유전 검사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쉽게 감별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서 놓치는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검사들이 필요하죠. 그런 이제 신체적인 문제 외에도 이제 뭐 언어나 뭐 인지적인 문제를 갖고 오는 애들이 많고 실제 그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병원에 올 때는 대부분이 언어가 좀 늦다 이렇게 와요. 하나는 단순 언어장애라고 그래서 진짜 말만 듣는 경우예요. 그 아이들은 뭐 신체적인 문제도 전혀 없고 뭐 정신적으로도 보면 뭐 아무런 어떤 인지 쪽이나 뭐 상호작용이나 다 문제가 없어요.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냥 말만 듣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의 경우가 있거든요. 상호작용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아니면 또 우리 ADHD라고 말하는 뭐 주의 집중력이나 뭐 충동성이 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에 아이들이 왔을 때 그게 이제 단순히 언어 문제만 있는지 아니면 좀 정신과적인 문제를 같이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달 평가를 어떻게 보면 약간 투 트랙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언어 평가도 진행을 하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뭐 지능을 검사할 수 있는 뭐 웩슬러 유아 지능 검사라든지 또 뭐 자폐성 문제가 있는지 스펙트럼이 있는지 뭐 아동기 자폐증 선별 검사 같은 걸 시행한다든지 또 아니면 사회성 수도 검사 같이 사회성을 본다든지 뭐 그런 뭐 검사들을 해서 조금 그 문제를 좀 미리미리 감별하면 치료적인 또 구분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춤식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이렇게 그 선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각각의 보면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물리치료라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약간의 이제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대운동이라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마비된 이제 뭐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또 자극을 하거나 그런 그 반사나 그런 긴장도 같은 걸 좀 억제하고 좀 좋은 쪽의 뭐 자세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촉진을 시켜서 아이들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치료가 돼 나가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발달 치료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고 또 뭐 근긴장도를 좀 줄일 수 있는 운동을 한다든지 또 마비된 근육을 좀 이렇게 뛰게 만들어주는 수축하게 해주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손에 뭐 섬세한 동작이 잘 안 되는 경우의 아이들 아니면 일상생활을 이렇게 동작을 이렇게 혼자 좀 수행하는 걸 좀 이렇게 도와주는 약간 이제 그런 쪽의 부분들이 다 작업치료 영역이거든요. 사실 이제 약물 치료라고 하면 뭐 물론 이제 이게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뇌성마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직이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 좀 문제가 되니까 먹는 약으로도 뭐
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수가 있겠지만 보통 이제 보툴리눔 톡신 주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주사는 이제 그 긴장도가 아주 높은 근육에 그 주사를 놓게 되면 그게 이제 근육을 수축시키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.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. 그거를 억제시키면서 이렇게 근육이 긴장이 좀 풀어지는 그런 효과인데 그게 한 번 맞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효과가 그 동안에 아이를 또 이제 운동을 시키면서 그 어떤 관절이 구축된다든지 아니면 변형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보툴리눔 톡신 주사로도 또 좀 역부족인 경우도 있고요. 이미 너무 강직이 심하거나 그래서 관절이 이미 굳었거나 뭐 이렇게 변형이 너무 진행된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는 이제 불가피하게 뭐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수술적 치료라고 하면 뭐 크게 뭐 정형외과적인 치료 방법도 있고 뭐 신경외과적으로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정형외과적인 방법이라면 뭐 이제 근육이 많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그 힘줄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늘려주는 연장술. 신경외과적으로도 보면 아예 이제 그 경직이 일어나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 척수에 그 들어가서 척수에서 이제 그 뇌로 올라가는 그런 감각신경근이 있어요. 그 신경근을 딱 절제를 하는 거죠. 후근이라고 하는 이제 감각신경 쪽 부분만 딱 이렇게 절제를 시켜주면 아이들이 이제 그 경직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죠. 그래서 아이들 긴장도가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뭐 특히 이런 이제 정형외과적인 수술은 이제 조금 이제 보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강직이 좀 있는 애들한테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보통 한 만으로 볼 때 한 만 4세 사이, 6세 사이 뭐 그때 이제 시행하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경직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좀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인데 운동실조형 뇌성마비라고 해서 뭐 손의 쪽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거나 해서 이렇게 중심을 잘 못 잡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조절하지 않는데 그렇게 불수의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절되지 않는 막 긴장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타입이 있어요. 그런 경우는 그런 이제 그 수술적인 치료가 그렇게 아주 효과적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뇌성마 유형에 따라서 그 효과적인 경우를 선택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사실 그 아이들이 완치가 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성장기를 넘어서도 성인이 돼서도 사실 그 불편한 부분은 계속 어느 정도 갖게 마련인데 그 부분을 계속 어떤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로 유지를 해야 되느냐는 게 고민이 되겠죠. 뇌성마비 아이들의 한 58% 정도가 독립적으로 걷는다고 그러거든요. 그거는 한 40% 이상은 어린 데서도 못 걷는다는 거죠. 대부분의 그런 이제 치료가 되는 게 한 7살 무렵까지는 아이들이 계속 좀 그래도 회복이 좀 더 일어나는 반면 그 이후에는 굉장히 그게 좀 속도가 떨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좀 집중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할 수 있고 사실 이제 그렇지만 성인이 되면 왜 또 문제가 되냐면은 그 근육이 점점 감소가 돼 빨리 일어나는 거죠. 이분들이 이제 그 뇌성마비를 겪고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동 능력도 좀 많이 부족하고 전반적인 어떤 이제 그 체력이나 운동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좀 빨리 그 근육량이 좀 떨어져요. 우리가 이제 소아마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잘 걷던 소아마비 그 분이 한 50세쯤 돼서 이렇게 못 걷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뇌성마비도 비슷하게 좀 그나마 조금 이렇게 보조구나 아니면 보조기 도움이나 이런 걸 받아서 조금이라도 걷던 경우인데 이렇게 그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서 오히려 못 걷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도 사실 이런 이제 의료기관에서의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가정에서 어떤 꾸준한 그런 근력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유지가 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예방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근력 그 운동의 강도를 너무 최대치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낮추는 거죠. 그러니까 최대치로보다 조금 낮은 강도로 좀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쪽으로. 그러니까 이게 최대 강도로
몇 차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은 강도로 이렇게 뭐 수십 번을 이렇게 쭉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그럴 때 이걸 이제 지구력 운동이라고 하거든요. 그걸 이제 그렇게 되면 근육 피로도가 훨씬 좀 덜 오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쓰고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. 너무 이제 그 치료사 선생님께만 너무 의존한다기보다는 가정에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도 습득을 하시고 해서 집에서도 또 이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, 그래야지 또 나중에 아이들이 그런 의료기관을 이제 가기 어려운 시기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또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. 그 인력, 장비, 뭐 시설이 이렇게 적절하게 잘 갖춰진 의료기관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다행히 민간 그 소아재활 치료 의료기관도 좀씩 늘어나고 있고, 또 정부에서도 이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나 아니면 또 그런 그 어린이 재활병원 지정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확충해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.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확대가 돼 나가면 좋겠다 싶고,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재활 난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, 어떤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그 치료 시설을 이렇게 찾아 헤매는 뭐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, 소아재활을 이렇게 공부하신 어떤 이제 전문의가 이게 그 상주하는 어떤 이제 의료기관을 잘 찾아서, 최근에는 그런 실손보험이나 또 발달재활 서비스 같은 제도 때문에 그 재활 치료와 조금 이제 유사한 그런 이제 그런 재활 운동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제대로 된 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잘 이렇게 찾아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